안녕하세요. 제가 이례적으로 HLB 상승기에 이틀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HLB에서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제 영상을 하루 종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하네요. 먼저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죠. 과거에 경험을 하면 나중에 조금만 비슷한 게 눈에 띄어도 똑같은 심리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물에 몹시 놀란 사람은 비슷한 사물만 보아도 겁을 nem을 이르는 말입니다. 최근에 HLB는 초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누가 봐도 조정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정을 딛고 2차 상승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HLB의 향후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이죠. HLB가 초급등하는 이 초창기에는 정신없이 공부하고 정신없이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잊고 있었는데, 이제 조정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어떤 한 가지 사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거죠. 과거의 경험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자라를 봤던 경험이 떠올랐던 것이죠. 한번 급등한 종목은 언젠가는 다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주 뒤일 수도, 몇 달 뒤일 수도, 심지어는 몇 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런 게 주가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기쁘고 즐겁지만 상승하고 나서 그 다음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할 때는, 이제 저의 경우에는 앞으로 하락할 때의 스트레스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거는 하락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하락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음봉 처음에 나왔던 여기서부터 지금 한 일주일간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올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멋모르던 시절에는 그냥 마냥 재미있게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은 앞으로의 미래가 과거와 똑같은 수순을 밟는 건 아닐까, 그런 우려감이 먼저 듭니다. 그러니까 경험하기 전에는 그런 거 모르고 마냥 재밌고 즐겁게 영상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과거의 경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냥 즐겁고 기쁘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가 대비 현재 상태를 보면은 분명히 기쁜 게 맞음에도 그러진 않다는 거죠. 이게 과거의 저와 현재의 제가 심리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몰랐으면 행복한데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공유를 했듯이 여기서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투심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유튜버라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할 때는 진짜 한 건의 불편한 댓글도 없었거든요. 정말로 그 수많은 댓글들 중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뭔가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나 있는 그런 심리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한두 건입니다. 그런 글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니라,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게 미리 예상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겁니다. 그 한두 건의 초기 징조를 보고 나서 미리 먼저 가서 제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죠. 사실은 남들이 봤을 때는 진짜 별것도 아닐 수 있는데, 저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우둔하게도 미래의 스트레스를 현재로 끌고 와서 제가 혼자서 멘탈이 나갔던 거죠. 이 현재 상태를 보면 누가 봐도 지금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상승한 다음에 조정을 거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럼에도 멘탈이 나갑니다. 그러한 이유로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게 좀 부담스러웠다는 것이고요.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좀 스트레스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것 같은데 제 성격이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영상을 못 올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할 말은 사실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멘트는 아닌데, 앞으로 공격에 대한 방어로 미리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HLB 주가가 조용히 갈 수 있게 저보고 조용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부탁을 하시지만은
이게 주가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한 제 방어를 먼저 좀 하면요. 제가 이틀간 영상을 못 올렸잖아요. 오히려 주가는 지금 마이너스 4.57%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주가를 보면은 제가 이 당시에 영상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리고 점점 영상 개수가 줄어들고 있죠. 영상 개수가 많을 때 주가는 오히려 더 잘 갔습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 이상한 논리로 공격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이런 것도 말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회의감이 들지만 굳이 언급을 합니다.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렸을 때 오히려 주가는 잘 가고 있었다. 영상 개수가 줄어드니까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거는 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가정 하에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은 제 영상이 많은 이유, 좋은 소식이 이때 많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영상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조정 거칠 때는 이전만큼 파급력 있는 뉴스 기사가 적으니까 저도 영상으로 공부할 게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커질 만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올 때는 저도 공부할 게 많고 영상으로 올릴 것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근데 지금은 크게 뉴스가 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영상 개수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인이 아니라 HLB에서 뉴스 기사가 얼마나 파급력 있게 나오느냐에 따라 제 영상도 달려있다는 거죠. 거기에 달려있는 거지. 그리고 HLB 주가를 움직이는 건 결국 뉴스 기사죠.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주가는 반응하게 되죠. 아무튼 제가 영상을 안 올리니까 의도치 않게 실험이 된 건데 유튜버가 떠드니까 HLB가 못 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실제로 제가 영상을 못 올렸는데 HLB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주장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이 사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합리화를 하시고 해석을 하실 것인가 제가 되묻고 싶은 것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영상을 올리든 안 올리든 HLB는 제 갈 길을 간다. 나의 영향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현재 나온 소식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뿐이지 제가 어떤 호재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호재는 HLB에서 만들죠. 그리고 HLB 상승기에는 굳이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뉴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관련 뉴스 16건,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언론사에서 굉장히 많은 뉴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관련 뉴스 7건, 관련 뉴스 9건, 관련 뉴스 6건, 관련 뉴스 9건, 굉장히 많은 뉴스 기사들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안 보려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눈에 안 띌래야 안 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뉴스 기사들이 쏟아지는데 결국 주식시장에서는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가도 급등했기 때문에 단박에 눈에 띄죠. 모르려고 해도 모를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HLB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으니까 나만 알고 싶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매수를 하고 이제 나중에 투자자들에게 알려지면서 HLB가 상승할 때 나는 그 선침해한 물량으로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런 심리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 귀에 들어오고 나도 알 정도가 되면은 사실 뒤늦게 알게 된 개인 투자자가 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됩니다. 진짜 선침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요런 데죠. 요 저점에서 HLB가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조용히 매수를 한 것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일반 투자자들에게 대대적으로 이미 재료가 공개된 상태죠. 주식시장을 최근 관찰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HLB를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벌써 요 시점에서부터 조용히 가야 된다. 조용히 갈 수가 이미 없는 상태죠. 이미 이 첫날, 둘째 날에 벌써 HLB가 엄청난 이슈를 끌었고 일단 두 가지 가난 통계적 유의성이라는 뉴스 기사를 본 사람들은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트레이더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초급등하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당연히 한 번쯤은 눈에 띄고 왜 올랐는지 궁금하고 그 중에는 매매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무튼 간에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조용히 가자는 것은 요 밑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이미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가 된 상태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다음의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또 나올 것이냐, 그리고 1차 상승 후 조정을 딛고 추가로 2차 상승하면서 급등이 나올 것이냐, 그 문제이지, 이미 어느 정도 재료는 시장에 다 공개가 되어 있고 그거는 뉴스 기사를 조금만 열어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의 문제는 결국엔 재료의 크기, 앞으로 HLB에서 나올 강력한 호재들이 주가 상승을 얼마나 이끌어줄까, 또는 생각보다 힘이 약해서 단기 고점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처럼 계속 횡보를 하면서 가격을 지켜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미 대부분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일정, 앞으로의 재료, 앞으로의 이슈, 이벤트들이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가늠하기 좋은 자료 중 하나는 기업 IR이 있겠습니다. 5월 27일에 공시가 나왔는데 HLB에서 기업 IR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기업 IR은 결국 기업의 가치를 투자자들에게 소개하는 거잖아요. 이 IR은 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결국에 여기 보면은 투자자잖아요.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가치를 소개하고 홍보해서 우리 기업은 이렇게 미래 비전이 있으니까 투자를 한번 고려해 주세요 라고 회사에 대한 일종의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고요. 이런 IR 한 번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기업 가치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도 있겠지만 멀티플을 얼마나 받느냐,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멀티플을 2배 받느냐, 4배 받느냐, 아니면 깎이느냐, 거기에 대한 시가총액 차이도 꽤 크게 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익을 2배 올리는 것과 멀티플을 2배 올리는 것과 사실은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또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익을 2배 올리는 것보다 멀티플을 2배 올리는 게 더 값싸게 먹힐 수가 있는 거죠.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는, 증진시킬 수 있는 IR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대감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랑 신약 개발 회사라면 약의 작용기 전, 임상시험 결과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것들을 또 투자자들에게 이해시켜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이해가 되고 그 가치가 납득이 되면 그 중에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앞으로 회사가 잘 될 것 같다. 물론 기업 IR에서는 회사 내부자가 자기 회사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회사에 대해서 열심히 열렬히 홍보를 할 겁니다.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그리고 설득력이 있다면 또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투자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말을 잘하면 되나? 그런데 가장 강력한 설득은 결국 데이터죠. 데이터가 좋으면 미사여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설득은 말빨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를 것 같지만 다 알 수 있습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가리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은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보이거든요. 그리고 더 오래 공부하신 분들, 더 많이 하신 분들 눈에는 더 눈에 잘 띄겠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 등 뭐 이런 전문적인 투자자들은 훈련도 잘 돼 있고 아마 준 전문가일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사여구보다는 그냥 데이터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합리적인 지성, 이성을 갖춘 사람들이 꽤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HLB도 그런 거를 잘 알고 있는 것을 뭐 방증하듯이
뉴스 기사들 나온 거 보면은 그냥 회사가 좋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제시를 하면서 일종의 회사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아스코에서 초록 공개라는 뉴스 기사가 있네요. 제가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으셨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한번 다뤄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주가와 또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HLB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초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겠지만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결국 간암 임상시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라는 그 데이터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다가왔기 때문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등을 했던 것이죠. 그냥 마냥 회사가 우리 임상시험 잘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요즘같이 똑똑한 세상에서는 CR도 안 먹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약 좋아요가 아니라 OS와 PFS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갑자기 관심 없던 사람들도 눈이 띠용 커지면서 갑자기 뭔가 일어난 것 같다. 진지하게 HLB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HLB가 이렇게 급등한 것도 그냥 미사역으로 꾸며낸 게 아니라 데이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도 보면 뭐 뉴스 기사가 많이 쏟아지든 유튜버가 많이 떠들든 관련이 없는 거죠. 데이터가 뒷받침돼야지 주가가 이렇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회사 짱 좋아요 이렇게 말해서는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죠. 데이터를 들이밀어서 보여주면 그냥 자동으로 설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은 보통 이런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발표가 되죠. 그리고 HLB는 특이하게 정말 중요한 뉴스들은 또 유튜브로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회사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이나 뉴스룸 등을 통해서 발표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또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제약바이오 뉴스 기사들을 보다 보면은 그 데이터를 결국에는 제시를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호도하는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 조금 분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굳이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거짓말 하는 건 아니죠. 단지 언급을 안 할 뿐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만 부각시키고 싶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좋은 점만 부각시키려는 사람들을 또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또 인정받고 그런 게 사실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나서서 자기의 단점을 언급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단점은 최대한 언급을 안 하고 장점만 부각시키는 그런 현상들을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그런 맹점들, 일종의 함정들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관련 지식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회사가 이런 부분은 좀 단점이 있지만은 굳이 언급은 하지 않고 다른 장점들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 이전 영상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긁어 부스러 만들려는 사람은 없잖아요. 욕을 먹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눈치채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공부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요 내용을 다루면서 또 관련 지식들을 좀 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라색이 없죠. 제가 아직 한 번도 클릭을 안 해본 건데 저도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궁금한데 다음 영상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사실 소통방송에 가깝기 때문에 딱히 요약할 거는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